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사이킥 합타임. 지금은 128만 곧 130만 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언론 왔어? 잘. 덕분에 평소보다 100분 정도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뉴스하이킥 보고 오셨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네네. 매주 수요일 8시입니다. 그래서 네. 어제 언론화사를 통해서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네. 어제 주제는 박민의 KBS로 전락한 그 박민이 취임 이후 전 30일, 네. 이후 30일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민원연 분께서 나오셔서 완벽하게 1200건이 넘는 것들을 다 분석해서 알려주셨어요. 기사. 네, 기사 뭐 달라진 점들을 다. 그래서 단신이 많아졌고 기자들의 발제가 좀 힘들어졌고 탑 네네. 뉴스들이 달라졌고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KBS 강성원 비대위원장님도 사실 20년 넘게 몸담고 있는 KBS에서 예. 이렇게 땡볕 뉴스로 전락하고 있는 사실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내부에서 정말 치열하게 계속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투쟁들이 있는데 네. 많은 국민들은 사실 전혀 모르잖아요. 내부 이야기가 예.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서. 그런데다가 이제 방송기자연합회 정현욱 KBS 정현욱 기자님 댓글 읽어주는 기자라고 해가지고 예. 그분께서 특별기고에 글을 올렸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셨고 네. 저도 좀 인상 깊어서 이제 사실 KBS라는 곳이 공영방송이고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이고 우리의 방송국이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걸 알면 많은 분들이 지금은 외면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이거를 좀 지킬 수 있는 마음들이 모여서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지금 보니까 방송기자연합회 네. 회보에 정현욱 기자가 글을 썼는데 정현욱 기자도 기자 본연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서로 쫓겨났다. 하지만 이 굴욕을 감당하기로 했다. 이대로 네. 포기할 수 없다는 일말의 책임감이 내린 결정이다. KBS 기자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현실에 순응하고 있다는 손쉬운 지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예. 네. 이곳에 쌓은 유명세를 미천으로 그 어떤 제약도 없이 쏟아내는 말보다 내부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감당하고 있는 일상이 훨씬 더 무겁다고 저는 믿는다. 네. 지금 KBS는 이렇습니다. 네. 예. 이런 존재론적 고민, 존재론적 결단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예. 네. 그런데 국민들은 KBS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방송기자연합회에서는 저는 같이 있는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이니까 이런 존재론적 고민 그리고 굴욕을 참지만 그걸 통해서 KBS가 책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다. 네. 함께 해달라라고 하는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끼리 이런 말들은 전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KBS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더 많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네, KBS가 이렇게 TBS를 보세요. 뭔가 우리의 방송국이 이렇게 무도한 정권 때문에 파괴돼서 사라지는 거는 정말 원치 않잖아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예, 뭔가 기자들에게 바라는 것, 언론에게 바라는 것은 국민들이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네. 자신의 생존을 지키는 것 존중하지만 기대하는 것은 기자로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권력에 맞서고 사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취재권이라고 하는 특권을 취재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과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한, 그 권리, 국민들과 법률이 전해준 그 권한을, 그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존재론적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로는 모두가 해명되지는 않는다라는 점도 저는. 근데 이 글을 통해서 정현욱 기자님은 예. 기자로서의 이제 글을 쓸 수도 없는 위치로 발령을 받았기 네. 때문에 이분이 이제 기고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고.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류일임 청부민원 공익신고자가 경찰 수사로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보니까 이제 공익신고자 같은 경우는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받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검찰이 3일 사건을 경찰에 입첩했고 12일 만에 바로 이제 압수수색을 단행했어요.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실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보자 고발 사건에 이게 원래는 민주당에서 류일임 의원을 고발을 또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압수수색에는 상황들을 보니까 류일임 위원장 민원 사주가 아니라 제보자 고발 사건에 무게가 실린 맞아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니 그거는 그냥 제보자 고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네.
지금 제보자 고발 사건 소위 유일임 그 위원장이 제보자 고발 사건 고소 고발해가지고 수사하는 거는 지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 팀 네. 말하자면은 검찰의 특수부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유일임 위원장의 민원사주 관련된 거는 양천경찰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경찰서가 그러니까 다르니까. 이번에 압수수색은 어디서 한 거냐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팀인가요? 그쪽에서 한 거예요. 네. 공공수사팀인가요? 하여튼간에 특수부 같은 데입니다. 즉 이 사건은 그냥 지금 주체상 봤을 때 소위 제보자 색출 사건은 지금 압수수색이 된 거고요. 네. 민원사주 의혹권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가 아직까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민원 사주가 훨씬 더 중한 범죄인데 어떻게 제보자 색출을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방심이 하는 거 보세요. 요새 6명 6대 1이잖아요. 대통령과 여당 추천 6명, 네. 그다음에 야당 추천 1명. 그 성폭력 등 관련된 이렇게 문서상의 심의를 제외하고는 모든 심의에서 야당 추천 의원 한 분이 그만두셨어요. 빠지겠다. 이거 네. 거수기다. 그러고 나니까 뭐 속전속결로 지금 방심이 산하에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방송소위에서 법정 제재 남발하고 있습니다. 남발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6명이 모여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익신고자 제보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권익위가 보호 조치에 나서더라도 경찰 수사까지 제한할 강제력이 없고 그냥 권고 정도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 권고를 따라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공익 제보자들이 최근에 언론에 이제 나온 보도들을 보면 신분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네. 눈 감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 제보자 신원이 밝혀질 경우에 류일임 위원장이 해당 제보자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공익 신고자를 반드시 잘 보호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의정부 제1시장에 방문해서 상인들을 격려했고 이제 떡 어묵을 드시고 상인들과 부대찌개 오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인들과 부대찌개 오찬까지 했는데 사실 어제 화제가 났던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에서는 상인들과 왜 더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셨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저의 뇌피셜인데요. 오늘 의정부에 갔던 이유는 뭐냐면 뭐죠? 본인이 그 22일 날 빠졌잖아요. 민생 토론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30분 전에 취소했죠. 30분 전에 취소했잖아요. 이번에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GTX 즉 광역철도 네. 관련된 교통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근데 교통 관련된 이야기가 끝났는데 갑자기 의정부 제1시장을 갑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엊그제 서천시장에서 하도 비판을 받으니까 상인들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전부 다 국민의힘 전현직 공직자거나 뭐 당협위원장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네. 실제로 어제 저희들도 인터뷰를 했지만 상인회 회장님 한 분 10초 정도 그것도 원래 만나기로 약속돼 있지도 않고 나 상인회장이다라고 네. 해서 겨우겨우 가서 10초 정도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비판이 부담스러웠겠죠. 가서 뭐 어묵도 드시고 떡볶이 드시고 부대찌개 드시고 하면서 아유 추울 땐 어묵이지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신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엊그제 그런 비판을 의식한 급조된 행사 아니야. 왜냐하면 주제가 상통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오늘 간 건 교통 문제 때문에 의정부 가셨다니까요. 근데 왜 갑자기 의정부 제1시장을 가십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한테 네.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와라라고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요. 엊그제 그 대통령이 불참했던 민생 대토론회에서 네. 정부가 뭘 결정을 했냐면 대형마트 휴일 의무 휴업하는 거 있죠? 한 달에 2번. 네. 그거 폐지한다라고 하는 걸 발표했어요. 왜 거꾸로 갑니까? 또 왜 이렇게 얘기한 거가 행동이 언행 불일치를 또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의정부 제1시장 가서 또 가서 그런 그림만 만들었지 실제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하나도 내놓지 않았어요. 왜 거기서 그 얘기 안 합니까? 왜 오영주 장관한테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만들어내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엊그제 대통령이 무슨 이유인지 참석하지 않았던 민생 대토론회에서 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한 달에 2번 하는 거 휴일날
그거 없애라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서도 서민과 중상층만 보고 간다는 말을 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지를 말던가.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가지를 말든가 22일 날 그런 얘기를 하지를 말든가 네. 아니면 오늘 가서 그런 얘기를 하지를 말고 오히려 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민생 토론회에서 이렇게 하지 말자고 했는데 네. 의무 휴업 그 폐지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런 대책이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이 오늘 전통시장 가서 해야 될 이야기였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자, 호크시마 오염수도 있지만 이건 내일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반장 대 반장 코너 준비되어 있고 오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